부산 삼복도로 언덕 끝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칠순을 넘긴 오상도가 혼자 살고 있었다. 좁은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하나. 벽에는 오래전 그가 고치다 만 벽시계들이 6개나 걸려 있었다. 모두 멈춰 있었다.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킨 채로. 상도는 젊은 시절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다.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기술자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시계는 수리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새로 사는 물건이 됐다. 가게 문을 닫은 건 10년 전이었다. 그 뒤로 그는 고장난 시계들만 벽에 걸어두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다. 말할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에게 유일한 가족은 서울에서 가끔 내려오는 조카 최아람이었다. 32, 온라인 독립 언론사 기자였다. 정규직도 아니었다. 기사 조회수에 따라 원고료를 받는 프리랜서 신분이라 수입은 들쭉날쭉했다. 그래도 하람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사회에 쓸모있는 기사를 쓰겠다는 것.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건 절대 하지 않았다. 하람은 전직 해병대 출신이었다. 군 제대 후 기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몸에 밴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빠른 판단력, 침착함, 그리고 필요할 땐 몸을 쓸 줄 아는 능력. 그는 그런 자신을 펜과 주먹을 동시에 쥔 기자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상도와 하람의 관계는 깊었다. 하람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상도가 몇 년간 그를 키웠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부산에 내려와 삼촌과 저녁을 먹었다. 라면이든 김밥이든 상관없었다. 그 시간이 둘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어느 흐린 오후였다. 상도는 창가에 앉아 멈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흐린 하늘이 이어졌다. 그때 골목 아래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상도는 별 생각 없이 커튼을 살짝 걷었다. 흰색 승합차였다. 차 옆면에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이라는 현수막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상도 집 앞 골목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체 옆면에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 어르신 건강을 지킵니다라는 파란색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깔끔해 보였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처럼 보였다. 잠시 후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20대 후반쯤 되는 여자였다. 둘 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명찰까지 걸려 있었다. 건강관리사 김성훈, 건강관리사 이지은. 전문가처럼 보였다. 남자가 인터폰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동네 무료 건강검진 행사 중입니다. 혈압이랑 혈당만 간단히 재고 가려고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다. 상도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이상한 전화나 방문 판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사무소 행사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요즘 몸이 좀 무거운 느낌도 들었다. 혈압 정도는 재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네, 잠깐만요. 상도는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남자는 한 손에 검은색 가방을, 여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위에 짐을 풀기 시작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태블릿, 그리고 건강 자료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묶음. 생각보다 장비가 많았다. 여자가 먼저 혈압계를 상도의 팔에 감았다. 기계가 부풀어 오르며 숫자가 화면에 떴다.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50이 넘어요. 원래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위험 수치예요. 혈당도 재볼게요. 손가락 끝을 따끔하게 찔렀다. 피 한 방울이 나왔고 측정기에 대자 또 숫자가 떴다.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것도 높으시네요. 어르신 평소에 관리 안 하셨죠?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남자는 태블릿을 켜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와 위험 단계라는 글씨가 크게 떠 있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 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 갑자기 올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하고요. 상도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달 집으로 찾아와서 혈압, 혈당 체크하고 건강식품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공짜예요. 여자가 옆에서 팸플릿을 펼쳤다. 화려한 사진들과 어르신 건강 지킴이, 24시간 안심 케어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가입만 하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관리 들어갑니다. 상도는 망설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과 큰일 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 쓰러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일단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남자는 씩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남자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쳤다. A사 용지가 대여섯 장은 되어 보였다. 글씨는 빽빽했다. 상도는 안경을 찾았었지만 작은 글씨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르신, 이건 가입 신청서고요. 이건 개인정보 동의서, 이건 자동이체 신청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말은 빨랐다. 상도가 한 장을 읽으려고 하면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첫 달은 10,000원이에요. 거의 공짜죠. 그 다음부터는 월 80,000원인데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싸요. 응급 출동 서비스까지 다 포함이니까요. 8만 원이면 좀 부담되는데. 어르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쓰러지시면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와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여자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거 하시는데 정말 좋아하세요. 매달 찾아뵙고 체크해드리니까 안심이 되신대요. 상도는 겁이 났다. 혈압 150, 혈당 높음, 위험 단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조카 하람이는 서울에 있고 이웃도 거의 없었다. 그럼 일단 해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남자는 펜을 꺼내 상도의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떨렸다. 나이 탓인지 긴장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상도는 첫 번째 서류에 이름을 썼다. 오상도. 떨리는 글씨체였다. 좋아요. 그 다음은 여기요. 두 번째 서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글씨는 읽지 못했지만 남자가 설명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이건 자동이체 신청서예요. 카드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드요. 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요. 편하시잖아요. 일일이 입금하시는 것보다. 상도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남자가 카드를 받아 번호를 빠르게 적더니 다시 돌려줬다. 마지막이에요. 이건 약관 동의서예요.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상도는 또다시 사인을 했다. 네 번째였다. 아니, 다섯 번째였나? 정신이 없었다.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건강 관리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다. 상도에게는 얇은 안내 책자 한 권과 영수증 같은 종이 한 장만 남겨졌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방문 들어갑니다. 그때 건강식품도 가져다 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상도는 식탁에 남은 종이들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설명을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았다. 그는 안내 책자를 펼쳤다. 24개월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 300만 원, 환불 불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300만 원. 상도는 손이 다시 떨렸다. 이번엔 겁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사인을 했다. 카드 번호도 줬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하람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또 걱정을 끼칠까봐 망설여졌다. 그 애도 바쁜데 삼촌 일로 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상도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벽에 걸린 멈춘 시계들이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킨 채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흘 뒤 하람은 부산에 내려왔다. 원래 계획에 없던 방문이었지만 삼촌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이상하게 들렸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삼촌 저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람의 시선이 신발장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에 꽂혔다. 평소 깔끔한 삼촌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서류를 놓아두는 일은 없었다. 삼촌 이게 뭐예요? 상도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고개를 돌렸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게 며칠 전에 건강검진하는 사람들이 왔었어. 혈압이랑 혈당 재더니 수치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안 하면 금방 쓰러질 수도 있다길래 그래서 뭘 하셨는데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 가입했어. 매달 집에 와서 체크해 준다고 해서. 하람은 봉투를 집어들고 거실 탁자에 앉았다.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펼쳤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자동이체 신청서, 약관 동의서. 총 5장이었다.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가던 하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삼촌 이거 보험 아니에요. 응.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이 있어요. 삼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 정보까지 다른 업체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람은 다음 장을 넘겼다. 약관 동의서였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24개월 약정이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300만 원. 환불 불가. 그리고 여기 매월 서비스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월 8만 원씩 24개월이면 총 192만 원이에요. 거의 200만 원짜리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하람은 서류를 더 뒤적였다. 자동이체 신청서에는 삼촌의 카드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카드 한도 내 추가 결제 동의라는 문구도 보였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개인정보랑 카드 한도까지 통째로 맡기는 계약인데요.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람은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무료 건강검진 사기, 노인 타겟 계약. 검색 결과가 줄줄이 떴다. 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었다. 우리 아버지도 당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겁을 줬어요. 계약 취소하려고 했더니 협박당했어요. 회사 이름은 조금씩 달랐다. 실버케어, 건강지킴이, 어르신 안심센터. 하지만 전화번호는 비슷했고 사업자 주소도 같은 건물이었다. 하람은 피해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졌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부산, 대구, 광주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10건 넘게 올라와 있었다. 삼촌 이거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 많은 동네를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을 쓰는 거죠.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3천만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하람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미 머릿속에서 기사의 제목과 구조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피해 사례, 수법 분석, 법적 맹점, 대응 방법. 취재원도 충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피해자들, 삼촌의 계약서, 그리고 회사 정보. 삼촌 이 계약서 제가 가져가도 돼요? 사진 좀 찍어둘게요. 그래. 근데 하람아, 너 또 위험한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람은 잠시 삼촌을 바라봤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다. 삼촌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어르신들이 당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기사 쓰는 거. 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하람은 삼촌 집에서 자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새 문서가 열려 있었고 첫 줄의 제목이 타이핑되고 있었다. 무료 검진 뒤에 숨은 노인 털이 계약, 당신 부모도 노린다. 이틀 뒤 하람은 기사를 올렸다. 무료 검진 뒤에 숨은 노인 털이 계약, 당신 부모도 노린다. 기사는 담담했지만 구체적이었다. 수법, 피해 사례, 계약서 내용, 법적 문제점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삼촌의 계약서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사진으로 첨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은 피해 사례도 함께 실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다. 2시간 뒤엔 5000. 저녁이 되자 10,000을 돌파했다.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우리 엄마도 이거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이 회사 맞아요.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작년에 똑같이 당하셨어요. 무료 검진이라길래 동사무소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설업체였고요. 계약 취소하려고 했더니 위약금 300 내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물어봤더니 약관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람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추가 제보를 정리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기기 시작했다. 10명, 20명, 30명.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기사가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하람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대여섯 통씩 왔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다. 최하람 기자님 연락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람은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결국 하나를 받았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버케어 법무팀입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공손한 척하지만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기사 내용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고 계약서도 모두 법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요? 정정 기사를 내주시면 수고비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람은 짧게 웃었다. 안 합니다. 최 기자님, 지금 저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고 계세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러시죠. 저는 사실만 썼으니까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전화는 더 잦아졌다. 번호만 바뀌어서 계속 걸려왔다. 문자도 늘었다. 기자님, 한 번만 만나요. 이렇게 안 만나시면 곤란합니다. 기사 때문에 우리도 피해가 큽니다. 하람은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문자도 캡처해뒀다. 언젠가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밤 부산에 있는 상도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경비 아저씨가 하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람 씨, 오늘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삼촌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고. 2명이었어. 검은 옷 입고 담배 피우면서 계속 2층 쪽 쳐다보고. 얼마나 있었어요? 한 30분. 내가 뭐 하냐고 물어보려고 나가니까 그냥 가더라고. 하람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저씨 CCTV 있죠? 응. 있긴 한데 화질이 좀 안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상 좀 보관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람은 곧바로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밤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무슨 일 있어? 아직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상도는 조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걱정이 됐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조카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하람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휴대폰 화면에는 또다시 낯선 번호가 떠올랐다. 받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을 열어 새로운 기사 제목을 적었다. 노인 사기업체 기자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압박이 거세질수록 하람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상도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계단 아래에 검은 우산을 쓴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상도는 걸음을 멈췄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 오상도 어르신 맞으시죠? 가운데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웃고 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누구십니까? 실버케어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설명 더 드리러 왔어요. 상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 사람들이 며칠 전 자기 집에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분위기가 달랐다. 저는 이미 계약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르신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 다가왔다. 상도는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그건 제 조카가. 맞아요. 최아람 기자.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하람이었다. 삼촌이 걱정돼서 부산에 내려온 지 이틀째였다. 삼촌 무슨 일이세요? 하람은 남자 3명을 보자마자 분위기를 읽었다. 협박이었다. 그는 천천히 삼촌 앞으로 걸어갔다. 삼촌한테 무슨 일이시죠? 왼쪽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가족분이시군요. 잘 됐네. 우리 쪽도 손해가 커서요. 기자님이 기사만 내려주시면 어르신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계약 취소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하람은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기사는 더 쓸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운데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최 기자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사실만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람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빨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오른쪽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하람의 어깨를 밀쳤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하람의 몸이 움직였다. 해병대에서 익힌 반사 동작이 튀어나왔다. 어깨를 비틀며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힘을 돌려 계단 난간 쪽으로 밀어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으악!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야, 이 새끼가 지금 사람을 때렸어. 하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때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피한 건데 혼자 넘어지셨네요. CCTV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하람은 위를 가리켰다. 계단 천장에 작은 CCTV가 달려 있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남자들은 흔들렸다. 가운데 남자가 이를 갈았다. 최 기자,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세상 좁아요. 협박도 녹음됐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일으켰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상도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람이 삼촌의 팔을 붙잡았다. 삼촌, 괜찮으세요? 너 괜찮은 거야.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하람은 휴대폰을 보며 녹음을 멈췄다. 7분 32초.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상도는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하람이 물컵을 받아 삼촌에게 건넸다. 삼촌, 이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야 해요. 근데 너 다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람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오늘 일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 아저씨한테 다시 연락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협박의 증거, 조직적 범죄의 실체,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이야기.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노인 사기업체, 폭력 협박까지 조직 범죄 의심. 그 사건 다음 날 하람은 삼촌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경비실 CCTV 영상까지 모두 들고 갔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협박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기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겠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모은 제보만 30건이 넘어요. 하람은 정리해온 피해자 명단을 건넸다. 이름, 연락처, 피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형사는 명단을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많아요?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거네. 회사 이름만 다르지 사업자 주소랑 전화번호 보면 같은 사무실이에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실버케어 건강지킴이 어르신 안심센터. 이름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건물 8층에 있었다. 대표 이름도 형식적으로만 다를 뿐 실제 운영자는 같은 사람이었다. 닷새 뒤 경찰은 기획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파란 경찰버스가 건물 앞에 섰고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왔다. 계약서 수백 장, 노인 명단, 카드 정보가 담긴 USB, 그리고 영업 매뉴얼이라는 문서까지. 매뉴얼에는 노골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독거노인 밀집 지역 우선 공략. 혈압, 혈당 측정 후 무조건 위험 수치로 설명. 계약서는 빠르게 넘기며 사인 유도. 해지 요청 시 위약금 강조하며 포기하게 만들 것. 경찰은 대표와 기획자, 현장 영업팀까지 총 11명을 입건했다. 피해자는 하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최종 집계 결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까지 총 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하람은 두 번째 기사를 올렸다. 아무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 노인 피해 96건 왜 방치됐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수법이 상세히 담겼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갔다. 하지만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이었다. 기사는 첫 기사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SNS에서 수만 번 공유됐고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뉴스 인터뷰 요청, 시사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쏟아졌다. 하람은 대부분 거절했다. 대신 피해자들을 인터뷰에 연결해줬다. 자기가 주목받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달 뒤 검찰은 대표와 기획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기, 협박, 불공정 약관 작성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금액의 전액 환불 명령이 내려졌다. 상도도 계약이 취소됐다. 카드사에서 자동이체도 차단됐고 개인정보도 회수 절차를 밟았다. 삼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고맙다, 하람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람은 고개를 저었다. 삼촌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 참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고요.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구청과 지역신문사는 협력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동네 노인 동행 점검단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 시스템이었다. 한 달에 2번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수상한 계약서나 낯선 업체의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는 구조였다. 상도가 사는 동네에도 점검단이 생겼다. 젊은 자원봉사자 둘이 한 달에 2번씩 찾아왔다. 차 한 잔 마시고 안부 묻고 혹시 이상한 일 없었는지 확인하고 갔다. 상도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자 조카둔 복받은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복받은 건 고집센 그 조카 덕분이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분이야.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번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삼복도로 언덕에도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골목길에 노란 꽃이 돋아났다. 상도는 오랜만에 벽시계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작은 드라이버로 뒷면을 열어 먼지를 털어냈다.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딱똑딱. 오래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아직 되네. 상도는 작게 웃었다. 시계도 사람도 멈춘 것 같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날 저녁 하람이 부산에 내려왔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이 들려 있었다. 삼촌 오랜만에 옥상 가요. 옥상. 거긴 왜? 날씨 좋잖아요. 바람도 쐴 겸. 두 사람은 낡은 연립주택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바닥은 금이 가 있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전망만은 좋았다. 부산 시내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하람은 치킨 박스를 펼치고 맥주 캔을 땄다.
상도는 맥주 대신 옥수수차를 보온병에서 따라 마셨다. 삼촌 요즘 어떠세요? 이상한 전화 같은 거 안 와요? 응. 이제 안 와. 점검단에서 오는 친구들이 가끔 확인해 주더라고. 착한 애들이야. 다행이네요. 하람은 치킨 한 조각을 집어 먹으며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직도 혼자 두려워하며 사는 노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 이제는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먼저 말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하람아, 이제는 내가 먼저 신고할 것 같다. 사람 좀 살다 보니 알겠더라. 조용히 참고 사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하람은 삼촌을 바라봤다. 주름 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이제는 맞설 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맞아요, 삼촌.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해야 바뀌는 거더라고요. 너도 고생 많았다. 위험한 일인 거 알면서도 끝까지 해줘서 고맙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기자니까요. 바람이 옥상 난간을 스쳐 지나갔다. 봄바람이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바람. 하람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새로운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주름 깊은 노인의 손에서 시작됐다. 뭐 쓰는 거야? 새 기사요. 이번 일 정리하는 거. 또 쓰는구나. 끝까지 써야죠. 상도는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카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 그게 때론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번 일도 해결됐다. 하람아, 네? 너 덕분에 나 살았다. 진짜로. 하람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삼촌이 저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그래. 진짜 효도지. 두 사람은 말없이 치킨을 먹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계속 불었다. 봄은 이렇게 조용히 왔다. 상도에게는 늦게 온 봄날의 선물이었다. 조카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고 세상이 생각보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하람에게는 진짜 기자로 사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게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온다는 걸 확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통했다. 옥상 난간 위로 봄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희망의 냄새, 변화의 냄새, 그리고 따뜻함의 냄새. 상도는 벽시계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고 하람은 다음 기사를 준비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그게 이 봄이 특별한 이유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상도 어르신과 조카 하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혼자 참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가족에게, 이웃에게, 경찰에게 알려주세요.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용기가 미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울컥하게, 때로는 통쾌하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은빛인 생극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